개혁 보수 신당의 지역 확장 전략을 유승민 의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거부한 상황에서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쓰는 학교는 주로 지역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 때문입니다. 송년기획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대구FC와 삼성라이온즈, 우리 지역 프로구단의 2016년을 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2016년을 돌아보면 즐거운 소식도 많았고 또 신공항 무산이나 사드, 국정농단 사태 등 참 많이 허탈하고 분노하기도 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다짐하면서 2016년 마지막 금요일 뉴스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1년 유예했습니다만 희망학교는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육감들이 반대를 선언했지만 이 대구 경북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쓰는 연구학교 참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이 1년 유예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에 써오던 교과서를 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도 그 교과서는 벌써 다 아침에들이 신청돼 있거든요. 유예한다 하면은 작년에 했던 거 우리가 지금 심심하다 올 때마다 지금 교과서 작년에 채택된 교과서가 있거든요. 아마 그럼 고책을 해야 될 겁니다. 변수는 연구학교 지정입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가산점, 특히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가 되면 더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도입을 희망해 연구학교가 되려는 학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와 경북, 울산 3개 지역 교육감만 국정교과서에 유보적이거나 찬성 입장을 밝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역 학교들이 연구학교로 운영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학교라는 걸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예산과 함께 그 연구학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가산점 같은 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 가산점 같은 거요. 보통 그런 당근책 때문에 연구학교를 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전면 유예와 연구학교를 거친 뒤 검인정과 혼용하기로 해 채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그 결과 보고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면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전면 적용을 하죠 보통. 이제 연구학교를 한다는 거는.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이 유예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해 가치인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혁보수신당의 핵심이자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만나 신당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대구 경북 지지층 확대 전략 등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개혁보수신당을 왜 창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신당에 내세우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수가 잘못했던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이 사태에서 보여준 그 무책임하고 부패한 모습, 이런 거는 지우고 보수의 건전한 가치, 특히 안보는 저희들이 정통 보수로서 굳건히 지키고 국민들의 어떤 실제 생활하고 관련된 경제나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중산층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개혁보수신당을 시작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새누리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가 워낙 제일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통 보수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말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신뢰를 하나씩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 대구 경북에도 뿌리를 내리고 시도민들이 지지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국회의원, 시장, 또 구청장님들, 또 시구위원님들 이런 정치하시는 분들이 신당으로 되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해서 일단 민심부터 얻어야
정치인들이 따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은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시면 개혁보수신당에 같이 합류를 해서 여기에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한 사람의 대선 후보를 내는 그런 경선에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희들은 대환영이고요. 새해에 최종적인 고민을 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 대선 출마에 대한 저희 결심을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해야 될 그런 개혁은 못하고 개파 싸움을 하다가 오늘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새누리당의 사당화 또 개혁을 하지 못하는 어떤 무능력, 무책임 이거를 저희들이 통감하고 개혁보수신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파하고는 정말 관계없는 특히 사당이 아닌 민주적인 공당으로 만들 생각이고 이 대한민국에도 건전하고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또 국민들의 삶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가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패권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실망을 준 사람들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친박계 핵심 인사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자진 탈당하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자진 탈당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의 주요 직책과 당 대표 등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았던 인사들을 꼽아 이정현, 최경환 의원 등을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최근 갑작스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트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상인들은 권리금조차 건지지 못한 채 한겨울에 쫓겨날 형편입니다.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한식과 양식 등 푸드코트에 8명의 상인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한 달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니 11월까지 비워달라는 대형마트의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3년 전 권리금 1억 5천만 원을 주고 가게를 임대받은 A씨는 임차인 권리를 5년까지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이 남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전 운영자의 임대 기간이 승계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대책 마련도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한겨울에 아무 이유 없이 딱 한 달 남겨놓고 나가라 하니까 좀 막막하죠. 저희 다 들어올 때 다 대출을 끼고 들어왔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음식점을 임대받아 2년의 보호기간이 남은 B씨에게는 고작 800만 원의 보상금만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금액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저는 뭐 큰 돈 들여서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저도 애가 3명이거든요. 대형마트가 소상인들과 계약을 해지한 것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입점시키기 위해서인데 경남 진주와 창원 등 전국 다른 영업점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식품을 하는 큰 대기업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도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권리금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또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게 주인의 횡포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에겐 그림의 떡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이 1월 2일 총장 취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8대 총장으로 임명된 김상동 총장은 이순희자 임명에 따른 구성원들의 반발로 취임식을 미뤄오다 2달여 만에 취임식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 선출 과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어제부터 본관 로비에서 집단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조류 인플루엔자. 현재 가금류 농가로 치면 경북과 제주만 뚫리지 않았는데요. 경북에서는 해넘이 해맞이 대신에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 사수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최대 산란계 농장 중 한 곳인 영주 동원 양계단지. 사람과 차량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과 계란 반출은 전용 차량을 통해서만, 소독은 하루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6곳 모두 이동 통제 초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질병이 안 오게끔 모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죠. 가금 관련 축산 차량은 농장을 출입할 때마다 지역별로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경북은 제주를 빼고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사육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AI 발생이 가장 심각한 경기도 충청도산 가금류와 종란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전담 공무원 배치도 5만 마리 이상 산란당 농가로 확대해 배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뚫리게 되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AI 안전지대가 사라지게 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계란 수급 불균형도 더 심각한 사태를 불러오게 됩니다. 경북의 계란 공급 비중은 AI 발생으로 전체 29%까지 늘어나 전국 최대의 공급처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와 시군은 연말연시 AI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이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우리 경북이 뚫리면 정말 우리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주말 동안 강화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새해 첫날인 1일은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간부들로 점검반을 꾸려 시군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해마다 열어온 영덕의 경북대종 타종과 새해 해맞이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고, 안동시와 영주, 포항시, 울릉군 등 모든 시군이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경북은 사육 농가에서는 AI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 각 시군은 해맞이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우리 지역 프로스포츠 소식 돌아보겠습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승격의 문턱에서 마지막 순간 무릎을 꿇어야 했던 지난해. 대구FC의 올 시즌은 그만큼 더 간절했습니다. 시즌 중반 갑작스럽게 이영진 감독이 떠나며 위기감은 커졌지만 결국 승격을 이뤄낸 시민구단 대구FC. 시즌 중반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끈 손현준 감독이 다음 시즌 공식 사령탑으로 클래식 무대에 도전합니다. 보시면은 내년에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 팀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이 팀 한 골 먹으면 또 역전할 수 있는 팀이다. 기대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대로 새 야구장 시대를 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말 그대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우려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축 투수들의 해외 원정 도박 파문으로 지난해 한국 시리즈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팀은 시즌 한때 최하위까지 떨어지더니 결국 끝에서 두 번째 9위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내년 시즌을 위해 감독과 단장을 모두 교체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이 예상됩니다. 선수 간의 경쟁을 통해서 팀 전체 레벨을 끌어올리도록 하고 실력으로 선수들을 평가하겠습니다. 라이온즈 파크를 찾아주시는 팬들이 환호할 수 있도록 즐겁고 치열한 야구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잡겠다던 팀 내 FA 최대어 최영호와 차우찬을 모두 놓치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삼성 라이온즈와 승격의 기쁨을 뒤로하고 1부 리그 무대에서 만만치 않은 새로운 도전을 펼칠 대구FC. 과연 지역의 양대 프로 구단이 2017 시즌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와 관심 또 우려가 공존하는 시선으로 2017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이 물동량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 하반기에는 영일만항과 연결되는 철도가 개통할 예정으로 항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입철도가 없는 항만은 한팔만 사용하는 복싱 선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도 운송이 육상 운송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운송무비보다 약 10분의 1이 그 철도가 나섭니다. 가격이 훌합니다. 그것이 인입철도가 될 때만이 항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영일만항은 2009년 개항 이후에 물동량이 없어 줄곧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입철도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0년 동해중부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영일만항은 강원도와 경북 내륙 수출 화물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강릉에서 영일만항까지 철도 물류비는 부산항의 절반에 불과하고 경북 내륙에서 오는 물류비도 부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강릉 롯데소주, 동해 동부메탈, 영주 노벨리스크 코리아 등이 이 노선에 있는 대형 화주인데 이들 기업의 수출 물량만 연간 컨테이너 3만 대 분량입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드펠릿도 영일만항을 통해 철도로 실어 나르면 부산항보다 물류비가 절반 이상 절약됩니다. 우드펠릿 수입 물량은 2018년 컨테이너 3만 대, 2021년에는 컨테이너 10만 대 분량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에 영일만항 전체 물동량이 9만 TEU인 점을 감안하면 철도 개설로 늘어날 수 있는 물동량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입철도가 완공되면은 저희들은 경북 내륙권 대량 화물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발전소 화물이 상당히 많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입철도가 생기고 고정 물동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는 항로와 화물선 운항 횟수도 늘어 영일만항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불안 요소로 등장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짚어본 또 하나의 뇌관, 지역주택조합편이 방송됩니다. 출연자들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사실상 사업자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DGB금융그룹 박인규 회장의 임직원 일동 2천만 원, 한국파워트레인 대표이사 백이만 및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1,000만 원, 경상북도 건축사회 500만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에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개점한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에서 승차한 하루 평균 인원은 2만 9천여 명, 하차는 2만 8천여 명으로 나타나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와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대구역 일대 식당과 상점 매출도 덩달아 늘어나 동대구 상가번영위원회는 상가 매출이 대체로 서너 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수성구청이 자체 예찰하던 중에 발견한 수성구 천을산의 고사목 한 그루가 제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소나무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7그루에서 제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산림청과 대구시는 긴급 방제에 나서는 한편 발생구역 10km 이내 지역을 정밀 조사해 감염목과 의심목을 모두 베어내 파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간부 공무원 27명의 인사를 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의 이원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자리 민생본부장 김남일,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도청 신도시본부장 김동용, 감사관의 허정열, 정책기획관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의 김호섭 씨가 임명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